네, 어서 오세요. 그 홉스테드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고맥락 사회, 저맥락 사회 이런 말을 했는데요. 동북아시아라든가 미국의 흑인 사회, 뭐 인디언 사회라든가 아랍 사회, 라틴 사회,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밀당,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해서 체면도 세워야 되고 그런 밀당이라는 게 좀 맥락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면 이제 독일이라든가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뭐 서유럽 사회에서는 밀당하는 것보다 말로 일을 해결해 보려고 그런다. 이런 사회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하고 체면이 앞선다고 뭐 과학적인 뭐 수준이 낮은 건 아니죠. 뭐 과학하고 뭐 감정하고 이렇게 두 개 섞을 게 아니에요. 이거 소통 문화의 문제죠. 예. 일본도 되게 심한 거예요. 감정과 체면이 이성을 앞선다 이거죠. 그래서 말로 모든 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라가 오른쪽이고 웬만하면 말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나라가 왼쪽에 있는 나라들이다 그 말이죠. 멕시코라든가 이제 중동 그리고 이제 아시아 특히나 이제 동남 서남아시아 사회 이런 데서 이제 감정을 이제 표정을 통해서 드러내든가 몸짓으로 나타내는 게 이 비공식적인 문맥이든 공식적인 문맥이든 이게 일을 조금 편하게 긍정적으로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저런 나라에 가면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교류가 이성적인 교류보다 더 가치 있는 나라다 이거죠. 아시아, 중동 뭐 이런 나라들. 또 지중해 국가들도 그래요. 실은 뭐 그리스라든가 뭐 이탈리아 남부라든가 뭐 이런 뭐 스페인 남부 이런 데서는 하지만 보통 이제 중북부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항상 계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 그래요. 저 또한 그 말 중심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통 좀 전통적인 한국 사람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뭘 따지기 전에 감정부터 들이대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참 항상 반성을 하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논리적인 근거 없이 그냥 툭 하는 얘기를 굉장히 좀 못 견뎌요 제가. 뭐 어쩌겠어요. 기질이 그런데 또 여기 문화가 그런데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거니까요. 참고 살아야지. 감정 표현보다 그냥 말을 중시하는 그 서유럽하고 미국의 이제 저맥락 사회라 그래요. 맥락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말의 내용만 듣는다 이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돌려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있는 그대로 말하라 그러고 자꾸 진실을 말하라 그래요. 뭐 진실의 기준도 모르면서 자꾸 진실을 말하랍니다. 이 돌려 말하는 거는요. 한국이나 일본 뭐 또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는 예의 있고 신중한 표현이잖아요. 두루뭉실 표현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서구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면. 뭐 예전에 그 광고 하나 있더라고요. 날씨는 더운데 남친은 차가 없네. 뭐 이런 광고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용도 저질이라서 충격적이지만 말 표현도 돌려 말하기 때문에 서구인들이 이 광고 카피를 봤을 때는 분명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말을 돌려서 하면 이 서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이런 응답을 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서구인에게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게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응답이 오는 즉시 좀 자세를 고쳐잡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 말 중심의 문화를 가진 사회를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침서라든가 계약 문항을 짠다든가 사용법 설명서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서구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뭐 제품 설명 같은 거. 근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억지로 말로 표현하다가 이제 웃기는 말도 많이 만들어요. 사용법을 읽지 않고 아니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오. 뭐 하는 표현 저게. 사용법을 읽었다 이해한다는 수준은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 이런 표현이 다 있냐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혹시 그 상대가 기분 나쁜 응답을 하면 상대의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니까 참아라. 빨리
같지도 않은 내용도 있어요. 에, 아니,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걸 자꾸 말로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저런 엉터리, 지침서 이런 것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한국은 공무원들이 말이 많죠. 한국처럼 사람을 그 어린아이 대하듯이 혹은 범죄자 대하듯이 끝없이 공무원들이 그 경고장을 날리거든요. 온 도시에 덕지덕지 붙여놔요. 이런 경우는 서구에서는 없죠. 그거는 이제 말 문화가 아니라 전체주의, 파시즘 문화라서 그래요. 한국에서는 말이에요. 에스컬레이터 뛰지 말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침이라고 붙여놓는다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줄로 서라, 한 줄로 서라. 벨트를 손에 잡아라. 뭐 별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해놓고 지하철에 덕지덕지 붙여놓습니다. 열차하고 뭐 승강장 사이가 넓다. 그리고 이런 거 꼭 붙여놔야죠. 그죠? 길바닥에다가 조심하라 그래야 되고, 뭐 필요한 위험 신호 같은 것도 뭐 붙여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잘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공무원들이 붙여놓는 반 이상의 지침은요, 이거 완전히 시민을 애기 취급을 한다고요. 시민의 자발성이 없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지침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이제 아예 어린아이를 말이야 손잡고 타래요. 이게 공무원들이 붙여놓을 지침입니까? 이건 미친 거예요. 시민들을 아주 애기처럼 취급한다고. 게다가 또 이 도시미관을 얼마나 해치는지 몰라. 이 공무 지침이 도시에 덕지덕지 붙여 있어갖고 도무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야. 광고 아니면 공무원 지침이 도시 미관을 아예 망가뜨려 놓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행동 하나하나에 지침을 내리는 거는요, 이게 말문화가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주의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응?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한국인들의 그 시민의식을 계속 억제하고 저질스럽게 낮추려고 그러니까 한국 세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사회를, 텍스트를 자발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시키는 그대로 따라가거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좀 필요한 걸 읽어보려고 그럴 때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난독증, 난청증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한국인들한테. 우리 시대 젊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난청증, 난독증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실제로 그렇던데요. 뭐 이게 한국의 이 전체주의 문화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소로 넘어가 볼까요? 서구 사람들한테 미소는 일단 무조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태국처럼 그렇죠.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미소 문화가 되게 크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라든가 뭐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에서 그 미소를 짓는다는 건요, 자칫 가볍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해프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가 있죠. 북유럽도 그래요. 잘 웃지 않아요. 하지만 뭐 미소가 가볍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조금 다른 미소가 있다면요, 독일이 그런데요. 이 독일 사람들이 가끔 은밀한 미소를 이렇게 지을 때가 있다고. 이럴 때는 이제 이거 일이 될 것 같은데 나는 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롱 뭐 이런 어떤 그 미묘한 그 미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건 뭐 그러니까 활짝 웃는 게 좋지. 그러니까 독일에서 미소는 조금 달리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은 아예 분노하거나 주저하거나 이럴 때도 미소를 날린다고.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에서는요, 활짝 웃는 사람이 참 매력적이에요. 솔직하거든요.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미소는 좀 미묘하다. 이런 차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두는 거하고 표정은요, 이제 여러 그 기호 중에 하나인데, 빤히 쳐다보는 게 있고요, 눈길을 주는 게 있고요, 그냥 휙 하고 쳐다보는 게 있어요. 글랜스라 그러죠. 휙 하고 쳐다보는 거. 관심이 없는 행위죠, 이게. 또 눈길을 주는 거. 우리가 이제 영어로 게이즈라 그러잖아요. 눈길을 이렇게 넌스리 주는 거. 상대 얼굴에 잠시 집중하는 행위예요. 서구 일반에서 이런 행위는 아주 긍정적이고 관심을 드러낸다고요. 응? 이 글랜스하고 달라요. 한번 훅 하고 보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 서구 사회하고 지중해에서 빤히 쳐다보되 그 쏘아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응? 그 스테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좀 부정적인 경우가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단지 이제 눈을 깜빡거리고 초롱거리고 그래 빤히 쳐다보면 되게 진지하다 이런 뜻이고요. 속눈썹까지 흔들리면은 뭔가 간절하게 원한다 뭐 이런 그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이런 그 시선을 갖다가 강간이라고 밀어붙인 게 서구의 페미니즘이에요. 예, 남자와 여자의 그 자연스러운 시선을 강간이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우린 다 알고 있죠. 남자와 여자를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서 노동력 비용을 낮추고 가족을 해체하려는 거예요. 예? 가족의 그 공제세액 같은 거 줄이고요. 예? 남자와 여자에게 세금을 동등하게 부여하고 임금 낮추고 마음 둘 곳 없는 그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그 국가 지침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이 전체주의적인 시도가 바로 페미니즘이죠. 응? 시선 강간이라니 이게 1990년 이전에는 존재할 수가 없던 단어예요. 이 엉터리가 아니라 이 전체주의 페미니즘이 이게 서구 사회, 특히 미국의 그 시민 문화를 크게 망쳐놨지 뭐. 한국의 세대도 굉장히 심성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눈길을 주지 않고 어떻게 남녀가 만나나. 그런 눈길에다가 시선 강간이라는 이런 미친 병자들의 사회가 어딨냐고요, 이게. 특히 서양 사회에서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를 잘 해야 매혹적인 남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남을 뻔히 쳐다보는 게 좀 흔하죠. 좀 미국에서는 좀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프랑스와 독일은 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쳐다보면 또 좀 그렇죠. 유럽에서는 빤히 쳐다보는 게 정도가 좀 덜해요. 이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공격하겠다는 거와 공감한다는 거, 그 사이에 위치해서 정보를 더 얻어야 돼. 나머지 표정이라든가 말을 들어봐야 해석이 좀 가능하다. 아무튼 눈길을 주거나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에는 반응을 해야 돼요. 그 서구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반응 안 하죠. 화를 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요? 뭐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응답을 한다고. 그런데 응답하지 않고 화부터 내는 게 이게 한국 사회. 남미도 그래요. 남미도. 일본도 그렇습니다. 뭘 쳐다봐 이렇게 됩니다. 예.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오히려 참죠. 누가 쳐다보면 그냥 참죠.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난데? 이러면서.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를 내고, 그러니까 한국 여성일 경우에는 이제 시선 강간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 주장이 더욱더 설득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또 여성들은 좀 도끼 개념이 있잖아요.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면 관심 있는 줄 알고 이제 그런 게 좀 있다고요.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눈가로 문화, 눈가로 뭘 쳐다봐 이런 문화. 멕시코, 남미, 아프리카, 일본에서도 이 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격성, 그걸 가지고 있다면 상하 관계에서는 잘 지켜줘야 돼.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쳐다봅니다. 어린 사람은 함부로 시선을 나이 든 사람한테 주지 않죠. 굉장히 세요, 아프리카가. 윗사람만이 시선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눈을 깔아야 돼요. 그거죠. 멕시코하고 인도에서도 그래요. 직장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그렇단 말이야. 이집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도 특히나 이 중동 권역에서는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 시선이 달라져요. 남자는 쳐다볼 수 있지만 여자는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부인을 쳐다보면 이제 죽는다고 봐야 돼요. 중동에 가시게 되면 그 여자 함부로 쳐다보면 안 돼요. 남편이 갑자기 뛰어나오고 몽둥이로 두들겨 팰 수가 있어요. 진짜 두들겨 맞는 사람 많아요. 여자 함부로 쳐다봤다가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든가 특히나 오빠들한테 얻어 터지지.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같은 나라 사람인 이제 아랍권에서 남녀 관계에서는 여자들이 남자 눈을 함부로 쳐다보지 않는다 이런 거죠. 서구 일반에서는 이제 시선을 피하거나 돌리면은 관심 없다 이런 뜻이거나 뭐 부정직함, 경박하다, 사람이 좀 가볍네 이렇게 보인다고. 특히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독일도 그런 편인데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화 중에 꼭 상대 눈을 쳐다봐야 돼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막상 대화가 시작되면 계속 쳐다보면 안 돼요. 이게 불편함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시선이라고 하는 게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과 대화할 때는 80%는 쳐다보고 20%는 딴 데 보고 뭐 그러면 돼요. 하지만 독일에서는 100%꼭 눈을 보고 쳐다보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고요. 대화 상대가 딱 한 사람일 때, 1대1로 만났을 때. 표정과 시선을 대리하는 게 배지죠. 그죠? 배지. 예, 과거 신분 시대처럼 특정 의복을 입어, 정복을 입어. 그래갖고 말 없는 소속 의식을 바깥으로 표현한다고. 배지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요한 호이징가가 얘기를 잘해줬죠. 배지를 다하는 거라든가 정복을 갖춰 입는 것은 단순하게 짝이 없는 중세인의 특징으로 현상을 본질로 여기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관계를 시선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의도다. 좀 길게 얘기했지만 일단 보고 무릎 꿇어 이런 뜻이다 그 말이죠. 이 배지라고 하는 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배지로 상징한다. 그러면서 이게 정신의 세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실상 요새 사회에서는 그 배지를 대신한 게 이제 문신인데 문신이라고 하는 게 이 정신 문화가 쇠퇴하는 과정이다. 또 그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대 문화사가들의 판단이기도 한데 글쎄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죠? 침묵에도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침묵할 것이냐, 어느 지점에서 침묵할 것이냐, 이런 수준에서 침묵도 말을 한다 이거죠. 하지만 일단 아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구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어떤 고민스러운 문제를 지금 서로 간에 다루지 않는 이상 비교적 부정적이죠. 그리고 침묵을 하면요. 다른 표현보다 아주 강해요. 그래서 침묵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특히나 이제 영국하고 미국 앵글로색슨 지역에서 결혼을 했다든가 승진을 했다든가 집을 샀다든가 이런 좋은 일을 앞두고 입을 닫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는 그 즉시 뭐라고 생각하면 이 자식이 내가 지금 뭐 결혼하고 승진하고 집 샀다고 좀 싫어하나? 딱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나 비즈니스에서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침묵하면 앵글로색슨 지역에서는 이 비즈니스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뭐 서구에서 침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철학자들밖에 없어요. 철학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일상에서 침묵은 일단 부정적이다. 이렇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말만으로 쇼를 만드는 토크쇼를 만든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침묵은 미덕이 아니죠. 미국에서 침묵은 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공개 회의장 같은 데서 침묵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속닥거리며 막 올라온다고. 뭔가 말을 자꾸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이게 말 중심 문화를 전통으로 갖고 오는 거 유대 사회, 유대인들 사회,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 사회 이런 사회에서도 비교적 공통적이에요. 이 침묵을 두려워하는 문화는 아랍 사회와 미국 사회가 똑같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질문이나 말이 나오면 즉각 응답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사람들은 즉답하는 것을 가볍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즉답을 해야 돼요. 최근 들어서는 뭐 침묵을 그렇게 싫어하고 거짓말도 싫어한다는 서구 미디어가 끝없이 침묵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현재죠. 서구 문화가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죠. 이렇게 자기네 전통 문화를 미디어 뭐 정치가 다 깨놓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외하고 뉘앙스는 있어요. 그 마음으로 소통한다 그러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주로. 러시아에서도 그래요. 스칸디나비아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침묵하는 거는요. 가족 간에 대화가 없다라든가 세대 간에 단절이 있다라든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족 간에 무슨 말을 해. 이런 생각을 한다고. 러시아나 스칸디나비아가. 이런 면에서는 이제 일본이라든가 한국과도 좀 비슷하죠. 그죠? 동유럽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 아시아, 스칸디나비아, 뭐 동유럽 이런 데서는 침묵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진 않아요.
대신 네가 좀 말 좀 많이 해봐. 뭐 이런 기대감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침묵하고 대화 사이에는 어느 정도 밀당이 있는 나라가 지역이 아시아, 러시아, 동북부 유럽이다. 이거죠. 좀 편하죠. 뭐 아시아 사람들이 그런 거 대할 때는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그 서유럽보다는 좀 낫지 뭐. 비즈니스에서 그 스칸디나비아라든가 아시아, 일본 기업인은요. 서구 사회와 아주 달라요. 비즈니스 거래 도중에 침묵하잖아요. 혹은 계약을 할까 말까 할 때 침묵하잖아요. 그럼 북유럽, 아시아, 일본 기업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경향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반면 영국과 미국 기업인들한테 침묵을 하면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거래상의 침묵은 일상과 좀 달라요.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독일, 프랑스, 유럽, 일반, 아랍 사회에서도 좀 부정적입니다. 거래상에 침묵하는 거는. 스칸디나비아, 아시아, 일본과 좀 다르죠. 하지만 이건 원칙이고요. 오히려 침묵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상대를 긴장시키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응? 침묵 쭉 한 다음에 말을 한번 탁 하잖아. 그럼 힘이 확 실린다고. 또 침묵하는 도중에 상대가 자꾸 말을 하기 때문에 추가 정보도 얻어낼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은 시선과 침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서양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